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본 프로그램에서 파운데이션 리딩 과정을 담당하게 된 제인입니다. SAT랑 ACT 두 시험 다 결국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파악하고 읽어서 그냥 지문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시험인데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지문을 아무래도 대충 느낌으로 읽거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좀 선택지도 감으로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반은 이걸 막기 위해 개설된 과정이고 학생들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문장을 끝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좀 문단 구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이게 먼저 잡혀야지 후에 실전반에서 문제 유형별 대응, 시간 관리, 고난도 문제 전략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기초가 탄탄해야지 정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기초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전반으로 가면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지치고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기초에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꼼꼼하고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좀 시간을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과정은 앞서 아로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시간, 2시간 과정으로 아로미 쌤이 먼저 문법 부분을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독해랑 단어 부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총 4시간 수업이고 2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짧지만 압축적으로 정말 두 시험 다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모든 개념들을 눌러 담은 수업이어서 이렇게 2주 과정 마치면 정말 실전반에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SAT랑 ACT는 시험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리딩 영역에서 평가하는 핵심 역량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시험 모두 학생이 영어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즉 독해력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기초반에선 특히 SAT냐 ACT냐 이걸 먼저 나누기보다 시험이 달라도 반드시 필요한 독해의 스킬, 본질부터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은 이제 감각이나 요령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쌓이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독해를 어휘력, 문장 해석 능력, 문단 논리 구조 이해, 추론 및 판단 능력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 중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는 단연코 어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력이라고 하면 그냥 흔히 좀 단어를 많이 아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단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단어를 아예 모르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충 느낌만 아는 단계 혹은 들어는 본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전적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단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뉘앙스와 사용 맥락을 아는 단계이죠. 사실 뉘앙스랑 사용 맥락까지 알면 어느 정도 SAT나 ACT에서 필요한 그런 단어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우리가 그 단어를 진짜 아는가를 볼 때에는 사실 그 단어가 학생의 일상적인 말, 대화, 그리고 혹은 장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지 여부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정말 잘 아는 단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어휘력은 단순히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뉘앙스를 알고 실제 사용까지 확장되는 능력 이렇게 어휘력을 보고 있습니다. 어휘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앞서 아로미 선생님이 grammar이랑 독해는 사실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문장 해석 능력이 독해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수직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독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가를 읽는 힘이 필요하고 그다음으로는 문단의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넘어서 문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핵심 주장인지 안 그러면 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인지 배경 설명인지 기타 등등 앞뒤 문장과 어떠한 논리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고
이 문장이 왜 여기에 나왔는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고 작성되었는가를 읽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독해력의 정점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추론 및 판단 능력인데요. 이 단계는 글에 직접 적혀 있진 않지만 글에 기재된 근거를 바탕으로 뭔가 그 이상을 읽어내는 힘을 뜻해요. 그래서 단어를 이해했나? 문장을 해석했는가? 문단 구조를 파악했는가? 이 모든 것이 탄탄하게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학생들이 그러면 저자는 이걸 무엇을 전제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지?를 좀 파악하려고 할 수 있어요. 저자의 입장과 태도를 판단하고 뭔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서술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추론 및 판단 능력 단계인데 저희 리딩 수업에서는 이 독해의 네 단계를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확실히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위에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고 문제 유형별 맞는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지 정말 탄탄하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SAT냐 ACT냐 시험은 달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힘, 독해력을 정말 잘 갖춘 학생은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강조드리자면 어휘력이 흔들리면 그 위에 어떠한 독해 스킬도 사실 안정적으로 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강사를 처음 시작하던 신입 강사 시절에는 학생들한테 "어휘가 절반이야."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수년간 학생들을 지도하고 SAT나 ACT나 고득점 그리고 정체 구간을 반복해서 좀 지켜보면서 요즘 제가 학생들한테 특히 파운데이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어휘가 절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제가 하면 이 말을 혹시 들으면 실전반에서도 좀 고득점 반 학생들인 예를 들어 클리닉 레벨의 학생들은 "어휘가 전부라고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클리닉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어휘라는 기본 장벽을 예전에 넘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은 이상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초반 단계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문제풀이를 해 보고 독해의 스킬을 쌓아가고자.'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휘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 그 뒤에 쌓아가는 이제 문장 해석, 논리 구조, 문제 유형 전략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학생들에게는 "어휘가 전부나 마찬가지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외우면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다. 이거를 학생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고요. 초기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놓으면 사실 단어는 한 번 외우면 끝이 아니라 복습도 해야 되고 까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단어의 중요성을 정말,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단어를 계속해서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한 태도를 갖춰 놓으면 정말 나중에 실전반에 가서도 그게 빛을 볼 태도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지문을 읽다가 좀 하고 멈추는 순간들은 문법이 아니라 단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작은 흔들림들이 지문 전체의 이해나 판단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앞서 아로미 선생님이 ACT 할 때 "시간이 좀 큰 문제다. 시간 싸움, 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SAT도 정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으로 갈수록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어휘에서 계속 멈추고 단어 하나하나 추측하느라 좀 의미 파악이 더뎌지고 이러면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따라서 어휘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를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지도하는지를 그리고 저희가 독해를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지문 문장 한 문장이거든요. 를 예시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글로 밑에 적어 놨으니까 그 직역된 버전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In classical Greek and Roman mythology, female figures are conventionally consigned to reductive archetypes, functioning either as monolithic antagonists bereft of interiority or
or as class and subjects of victimization, structurally peripheral to missing narratives that overwhelmingly foreground masculine heroics. 좀 긴 문장이죠. 근데 이런 긴 문장들, 좀 복잡하게 겹겹이 쌓여 있는 문장들 학생들이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앞서서 제가 어휘력이 가장 기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은 경험상 파운데이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빨간색으로 표시한 모든 단어들을 모른다라는 건 아니지만 모를 각 단어들이 이제 학생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단어들이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은 현실적으로 비교적 학생들이 알 가능성은 높지만 제가 몇 년간 수업을 해본 경험상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일부는 초록색 단어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단어는 그대로 두고 그냥 빨간색 단어들만 한번 이제 한글에서 한글 버전 번역해서 빈칸으로 처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내용 이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어 그 빈칸 처리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좀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 이 문장을 읽고 관습적으로 환원적인 땡땡들의 땡땡되며 내면성이 땡땡된 상태, 이런 식으로밖에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어떻게 의미를 유추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고 여성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건 안 채 뒤에 나와 있는 subjects of victimization이나 masculine heroics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뭔가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 내용이겠구나 정도로 느낌으로만 추론을 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정말 어휘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어휘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단어가 그냥 괜찮다라는 상태에서 문장 해석 능력으로 넘어가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이런 구조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이게 이 문장의 main clause, 주절이죠.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문법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문법과 독해를 정말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장이 길고 복잡할수록, 특히 이 문장은 쉼표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절을 정확하게 잡고 나머지 절이나 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파악해도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문법이 의미 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틀을 잡아줍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논리 구조 이해인데, 원래는 문단 논리이지만 저는 오늘 문단이 아니라 그냥 한 문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한 문장 내에서 논리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번 좀 진한 파란색이 핵심 주장, 즉 문장의 중심 명제인데요. 이 부분만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문제를 맞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이 핵심 주장, 여성 인물들이 전형화되어 묘사된다라는 이 내용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늘색 부분, 이 주장을 좀 구체화하는 설명으로 여성 인물의 전형화가 A or B 구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은색 부분은 이러한 여성 인물들이 서사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규정하면서 문장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핵심 주장 다음에 설명과 구조적인 규정을 하고 뭔가를 마치는 문장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추론 및 판단 능력인데요. 저희가 이 문장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1, 2, 3단계에서 앞서 파악을 했고, 그다음으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저자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겠죠? 뭐 단어 선택에 주목을 해서 consigned, reductive, bereft, peripheral, overwhelmingly 이런 단어들이 갖춘 뉘앙스를 보고 종합적으로 뭔가 저자가 전통적인 신화 서사를 좀 문제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자가 I criticize, 나는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한적이고 문제적이라고 보는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글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을 학생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결론이 이 문장에서는 여성 인물의 묘사는 복합적인 인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신화는 특정 시각, 그중에서도 남성 중심적 관점을 강화하고 재생산한다. 이러한 결론까지 도달하는 것이 저희 수업에서 제가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익혔으면 하는 독해의 스킬들과 단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파운데이션 수업에서 독해와 단어를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독해 수업의 핵심은 제대로 읽는 힘, 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는 힘을 기르는 것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 상당수가 지문을 읽을 때 뭐 대충 이런 내용 같아, 혹은 느낌상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만 파악해도 운이 좋거나 뭐가 잘 되면 뭐 문제를 맞힐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정도 독해로 그친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파운데이션 수업에서는 독해를 앞서 설명드린 4단계로 명확하게 나뉘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독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일수록 사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지를 본인도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틀린 문제를 보고 독해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어휘 문제인지, 이 학생이 문장 구조가 아직 헷갈려서인지, 안 그러면 논리의 구성 요소를 잘 파악을 못해서인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독해가 좀 저하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쨌든 문제풀이를 위한 독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에 대한 훈련도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 이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학생들이 이미 읽은 내용, 탄탄하게 독해한 내용을 문제 유형에 어떻게 맞게 적용하는지를 훈련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독해, 구조 정리, 유형 적용, 그리고 오답 원인 진단, 이거를 하나의 루틴으로 잡아야 돼요. 학생들이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좀 꼼수를 부리고 싶다던가, 정확하게 끝까지 읽지 않고 빨리 정답을 고르고 싶어 하던가,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잡고 교정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이 과정을 하나의 루틴으로 정확하게 익혀서 제대로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이거 그냥 헷갈려서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저 이거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틀린 것 같아요, 혹은 저 이거 주절이 이게 아니라 다음 부분인데 헷갈려서 판단이 어긋났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째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독해 단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답 분석을 하는 과정이 결국 독해의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읽기가 되면 풀이는 따라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더해서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또 굉장히 많은 하는 말이 단어를 알면 읽기는 거의 완성이나 마찬가지다입니다. 앞서 어휘력에 빈칸이 뚫리는 순간 정확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말 지문을 그 정도로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생활에서는 사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그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태도가 좋다던가 발표를 잘한다던가, 안 그러면 조금을 이해해도 되게 퍼포먼스를 잘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 정도의 독해력으로도 충분히 학교 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이제 문제풀이,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A, B, C, D 중 맞는 답을 골라야 하는 단계가 온다면 그 허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읽은 후에 문제를 푸는 것, 이 과정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어 수업인데요. 어휘력을 제가 정말 정말 강조드린 만큼 단어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운데이션 수업은 이 고급 영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300개의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나누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30개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정말 적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300단어가 좀 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단어여서 사실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대부분인 상태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어들이 그냥 쓸모없이 어렵기만 한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일상 회화에서는 솔직히 잘 사용하진 않지만 고급 지문이나 장문에서는 정말 정말 자주 만나보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사전적 의미, 그리고 어원, 뉘앙스와 사용 맥락, 그리고 실제 문장에서의 활용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뤄서 학생들이 이 단어를 그냥 아는 단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재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 단어가 적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사전적 의미 암기까지는 굉장히 쉬워하지만 그 넘어서 뉘앙스 의미 파악까지 암기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어는 정말 복습이 핵심이죠. 매일 숙제로 그날 배운 모든 단어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을 숙제로 내주고 있고, 퀴즐렛을 통해서 그냥 definition을 제대로 외웠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지만, 제가 수업 중에 불시로 definition이 넘어서 사용이나 뉘앙스를 정확하게 아는지를 5분 내외의 짧은 퀴즈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퀴즈를 굉장히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퀴즐렛은 항상 만점을 받고 정말 성실한 학생이지만 뉘앙스를 진짜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틀릴 만한 문제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했을 때 50%도 못 맞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학생들 굉장히 억울해해요. "저 진짜 열심히 외웠고 진짜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외웠어요."라고 하는데 뉘앙스를 놓치면 틀리도록 문제들을 굉장히 어렵게 내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다시 더 자극하고 "더 공부했었어야 했다."라는 식으로 더 정확하게 알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퀴즐렛뿐만 아니라 수업 중간에서도 제가 계속 팝 퀴즈로 학생들이 꼼꼼하게 암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어를 가리키는 이유가 결국 문맥 속에서 문제풀이 할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글에 쓸 수 있는 단어로 만들기 위함인데요. 물론 SAT나 ACT에서는 학생들이 이 단어로 글을 쓸 일이 사실은 거의 없긴 하지만 이왕 시간 들여서 정말 중요한 빈출 단어들을 외웠는데 이게 학생들의 학교 수업의 에세이나 뭐 리포트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흘러나온다면 정말 의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급 어휘들이 학생들이 억지로 사용할 때에는 뉘앙스가 어긋나서 어색해 보이는 거지만 정말 정확하게 뉘앙스까지 외운 이후에 사용한다면 글의 수준을 훨씬 더 elevate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단어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단어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소통과 피드백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를 하고 이 카톡 단톡방에 TA도 함께 초대해서 학습 관리나 질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숙제를 하면서 뭔가 헷갈리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고, 제가 숙제 안내를 할 때에도 수업 마무리할 때 구두로 하긴 하는데 그걸 혹시라도 놓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까 봐 모든 숙제나 과제 안내는 단톡방을 통해서 반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주 과정이 끝나면 저와 아로미 쌤이 각자 맡은 수업 파트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작성해서 전달드립니다. 2주 동안 이 학생의 퍼포먼스는 어땠는지, 꼭 복습했으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서 좀 참고했으면 하는,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피드백 파일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파운데이션 수업이 그냥 대충 많이 푸는 수업, 기초를 그냥 다루는 수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수업으로 만들고자 했거든요. 문법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SAT든 ACT든 기초가 잡힌 학생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정말 정말 기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그리고 아로미 쌤이 수년간 실전반 수업을 하면서 늘 비슷한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이 학생이 이 부분을 좀 이전 단계에서 제대로 다루고 왔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을 강사로서 굉장히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반에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반복해서 교정했어야 했던 요소들, 그리고 학생들이 intermediate 이 정도 레벨에서 가장 많이 정체기를 경험하는 그 이유들을 의도적으로 기초반 수업 안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SAT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실전반에 들어왔을 때 400점대 후반, 500점대 초반 이 정도의 굉장히 좀 낮은 점수로 들어온 학생이 기초반 수강을 열심히 하고 intermediate을 스킵한 다음에 바로 어드밴스로 간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냐면 intermediate 레벨에서 제자리 걸음을 경험하고 있다. 뭔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뭔가 점수가 들쑥날쑥하고 상향 곡선을 잘 못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면 더 많은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어드밴스로 넘어가는 핵심이구나를 저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반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쉬운 수업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 그리고 문제풀이에 맞는 독해나 문법을 제대로 다시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애는 그래도 기초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막상 수강을 하신 이후엔 굉장히 만족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천천히 가는 수업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더 높은 어드밴스나 그 너머로 가기 위해 '기초반 수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제 문제풀이나 SAT나 ACT를 시작하는 단계다. 그리고 좀 제대로 꼼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시작을 저희 기초반에서 함께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부분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